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인생 좌우하는 수능, 운명의 날이었다,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어제 치러진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운명의 날이란 제목으로 고사장 앞에서 여학생들이 북을 치며 선배들을 응원하고 사찰에서 절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국인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육의 진면목이다. 수능은 한국 교육의 불합리성을 대표한다.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고 반인권적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실수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성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한두 문제로 등급이나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실수 여부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처럼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좌우하는 시험에 승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수한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험,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험은 교육 왜곡일 뿐 아니라 인간 모독이다. 수능의 상대 평가 방식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인생이 걸린 경쟁에서 친구는 적이 된다. 학생들은 사교육의 포로가 돼 친구를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학교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공부 감옥으로 전락했다. 또한 수능은 본질적으로 비교육적 속성을 띠고 있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단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단 하나의 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을 찾기 위한 사고력의 향상이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수능이 요구하는 대로 정답의 울타리에 갇혀 기계적 사고를 해야 하고 그런 사고에 갇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수능과 대학 입시가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부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수능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성적은 점수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전형 도구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은 인간이 평등하며 그런 것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설을 계기로 수능에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돼야 하는 이런 현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식자재를 빼돌리고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등 급식 비리가 밝혀져서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요. 충암고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충암고등학교 급식 비리, 이거 한 교사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처럼 조직의 부정부패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처럼 공익 제보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 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 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드립니다. 사흘 동안 연일 회의를 같이 했는데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법정 시한 내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지역구 의원을 260석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까지 비례대표를 보충해주는 이른바 이병석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석 방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시한 안이죠. 욕심이지, 욕심.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사람 잘라 그 자리에 내 사람 짓겠다는 욕심이지. 전략공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에 의원들을 평가해서 하위 20% 안에 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혁신안을 채택했습니다. 비주류 측은 평가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 측의 공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류 측 의원들은 이미 채택된 공천 혁신안을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1시간여 동안 단독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의 이선 퇴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방송을 틀어놓고 세월호를 가장 먼저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퇴선 명령조차 없이 혼자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승객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내일 서울에서 10만 민중의 분노가 집결됩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노동자, 농민 등이 집결하는 민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각종 이슈들이 점화된 상태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서울 도심에서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주최 측 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일대에만 대회 참가자 경찰 추산으로 8만 명, 경찰력 2만 명을 합해서 최소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대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에 따르면 내일 낮 1시부터 서울 광장과 태평로, 서울역 광장, 마로니에 공원 등 서울 도심 5개 지점에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재야, 청년 학생 등이 주관하는 부문별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최대 10만 명으로 예상되는 참석자들은 각 집회를 마친 다음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 총궐기에 노동자, 농민 등 경남도민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경남준비위원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동자 7천여 명, 농민 3천여 명, 시민사회 1,000여 명이 상경해서 민중 총궐기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경남 지역에서 만여 명이 상경해서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버스를 빌려서 상경을 준비하면서 경남 지역의 버스 대여가 불가능해지니까 부산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버스를 대여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주,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영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궐기 대회. 전국에 뜻 있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무기징역 판결, 이걸로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측 관계자의 책임 소호를 묻는 법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판 진행 중이어서? 아닙니다. 기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은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것은 세월호 선주인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유병언 검거에 쏠렸지만은 3개월 만에 그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가 먹통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 문제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에 의해서 군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는커녕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유가족들을 농락하고 있죠. 정권 바뀌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인지를 드러내는 기사, 오늘 일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뭄이 복권시킨 4대강. 이런 제목인데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야당과 좌파,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도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관측 이후 최저 수준의 비가 내린 올해 16개 보에 담긴 11억 7천만 톤의 물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4대강의 복권, 한때는 재앙 같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가뭄 속 단비 역할, 이런 말이 나온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셈이지요. 여당 내의 주장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 땐 한겨레 기사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겨레 기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보령댐에 이어서 예당호에도 공주보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주보에서 물을 공급하는 방안 외에 삽교호, 곡교천, 유구천, 지천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느냐? 정부가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지고 공주보 물을 퍼다준다는데 왜 충청남도는 사양하고 있느냐?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금강공주보가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한 삽교호, 곡교천, 수질이 좋은 유구천, 지천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수질마저 나쁘다. 이런 이야기죠. 네. 4대강 사업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쪽, 우선 4대 강물 정수 안 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마셔놓고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문호 후보가 당선된 걸 기억하시나요? 새누리당의 한 영남 의원은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대구 달성군수 선거, 당시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달성군 구석구석을 누비었지만 무소속 후보를 꺾지 못했었습니다. 달성군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습니다. 거기서 안방에서 진 겁니다.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영남권 의원은 TK 지역에는 막대기도 꽂으면 당선된다는 식으로 공천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전략공천을 하면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의원들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행동 통일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총선에서의 변수, 야당이 국민 지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자중질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판단,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그대로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게 해달라고 발언한 다음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친박? 진박? 진실한 사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1989년 11월 6일 일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자서전에서는 고마운 사람은 나한테 물 한 잔 더 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시주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네. 아버지 사후에 밑바닥까지 경험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은혜 역시 1989년 4월 5일 일기에 나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크고 작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품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인품이 그릇된 사람은 그 은혜를 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인품, 이걸 운운한 걸로 봐서는 배신하는 놈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기 모음집과 자서전 뒷면 겉표지에 각각 이 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추가되면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숱한 공약 위반으로 상징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세월호에 대한 진실, 당신을 뽑아준 어르신층에 대한 은혜는 어디다 숨겼는지 궁금해집니다.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의 동아일보 칼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에게 절망만을 안기는 것이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국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장관직을 내놓고 총선에 뛰어드는 무책임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무서운 분노와 절망감에 빠진 청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런데 슬픔을 멈추게 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욕하면서도 정치권에 주문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계도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심판하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착한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만으로는 정치권을 바꿀 수 없다. 대통령만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담대한 설득의 길을 가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채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신뢰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 7조, 공직선거법 9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 중립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여당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서 할 말은 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읽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준 교수가 말이죠. 불통령한테 할 소리가 따로 있죠. JTBC, MBN, TV조선 방송음성을 발췌했습니다. 문재인은 물러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의 주장을 모아보면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 문 대표의 이선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이 분당의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표가 단안을 내려줘야 된다. 나도 심각하게 나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과연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결국 탈당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 당원들이 문 대표의 독주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기 의장 최재천 의원도. 개인적인 의견은 문재인 대표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쪽입니다. 심지어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그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의 차이가 5%밖에 안 나요. 아마 이게 정말인지 이제 눈을 의심할 정도이죠. 이 정도라면은 우리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는 저희가 정치한 이래 처음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민심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표 그만두면은 좀 이런 현상 나아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점에는 바로 이분 안철수 전 대표가 있었는데. 당의 변화 혁신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들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의 반감.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호남향후회 중앙회장.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 노사모에 대한 그 반감이. 호남 민심 2반은 왜일까? 지난 대선 90% 득표율로 문재인을 화끈하게 지지해준 호남인데 혹시 야당 대표 일을 잘못해서? 즉 집권 가능성이 낮아서? 아니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 생각처럼 비주류 의원들의 공천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여하튼 비주류 의원들 문재인에 대한 호남의 비호감 이미지를 등에 업고 이런 가운데 비주류는 주류 측의 물갈이 혁신안에 반발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최규성 의원. 평가 20% 평가 자르기 시작하던데 그 자르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된다는 부분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친노가 패권으로 해서 사람 자르고. 욕심이지 욕심.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사람 잘라 그 자리에
내 사람 시켰다는 욕심이지. 전략공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도 시끄러운데 특히 서울 종로 평생 형님 동생 하던 박진과 오세훈 같은 지역구를 놓고 엄청난 혈전이. 박진 전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종로의 아들에서 종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박 전 의원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종로 현역 의원인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을 정정당당한 정치를 할 뿐이라며 종로 출마 서리도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싸움을 붙이려느냐며 말을 아끼면서도 박 전 의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날이 선 상태에서 참석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겠어요? 총선이 다가오는 소리, 여기저기 파열되는 소리, 창조적 파열일까? 분탕질에 그치는 파열일까?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곤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 가십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자 일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최근 선관위에 친반 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친박 연대가 있었죠? 친반 연대가 등록됐다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떴다방식의 정당이 출몰하기 마련인데 친반 연대도 그러한지 주목됩니다. 한편 선관위에는 이 밖에도 거지당이라는 이름의 정당명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길거리 거지가 아니라 클 거자에 지혜 지자해서 거지당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1948년 11월 12일 낮 1시 반 일본 도쿄 옛 육군성 강당.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1948년 11월 12일 낮 1시 반 일본 도쿄 옛 육군성 강당. 재판정에서 기자 방청객 1000여 명이 숨죽이고 듣고 있는 가운데
호주 출신의 윌리엄 웹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모의는 최고의 범죄다. 그에 참가하거나 가담한 자는 유죄다. 이러더니 A급 전범 25명을 하나씩 호명했다. 전쟁을 모의하고 침략을 실행하고 인권을 유린한 죄로 7명이 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20년형과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장장 925일에 걸쳐서 진행된 도쿄 전범 재판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2015년 11월 12일, 바로 어제지요. 일본 국민은 자민당이 도쿄 재판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기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자민당이 창당 60년을 맞아서 이달 안에 도쿄 재판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아베 신조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검증한다는 것은 도쿄 전범 재판의 진행 절차와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A급 전범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 아베 정권이 말이죠. 예,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역사 엎어치기, 뒤집어 엎기. 예, 일본에서 생긴 이 병이 지금 한국으로 전염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침략전쟁 주동자, 또 부역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53년 만에 민항기 시험 비행에 성공해서 열도가 흥분에 휩싸였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독려해온 결과다. 일본 정부는 관련 대학에 연구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무기개발 공동협력을 통해서 부품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전경련 같은 일본 재계단체 경단련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빈약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지만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만연해 있는 방산비리가 더 큰 문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방위산업 분야 고위 인사들이 무기중개상 뇌물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어제까지 보도된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한모 씨의 수표를 사용했고 최윤희 전 의장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스님도 이 함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국방과학연구소 정옥룡 소장의 아들은 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유학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거론됐던 2명의 함 씨는 동일인이었군요. 예.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과 정옥룡 국방과학연구소장 측은 아들이 돈을 빌린 것이다. 어떻게 해명도 똑같습니까? 사람도 다르고 아들도 다른데 말이죠. 예.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재작년 초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을 주도한 무기 중개업자 한모 씨. 바로 그 한모 씨입니다. 한모 씨의 자금 1억 원가량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아들 쪽으로 흘러갔다는 진술을 군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함 씨가 지난해 9월 최윤희 전 의장 아들에게 수표로 2천만 원을 준 다음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건 어제 소개해드렸고 방금 또 요약해서 전해드렸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한편 함 씨는요. 정옥룡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아들을 직접 소개받은 다음 유학비를 지원한 정황도 포착당했습니다. 정옥룡 소장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함 씨에게 인사시켰고 이후에 함 씨가 유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로 4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위산업 비리 의혹, 조선일보 사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군 최고 간부 가족을 상대로 한 무기 중개상이나 방위산업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방산 비리는 군과 방산업체, 무기 거래상 사이에 학연, 지연, 근무 연줄로 얽힌 유착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방위산업 로비의 속성상 여기에 가족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고 차과장 최우진수라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처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처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처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군 기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군 기강, 그야말로 개판인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위협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군 기강 회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총 책임자인 사령관 조성직 소장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체당했죠? 조성직 소장. 일례를 들어봅니다. 사이버 사령부 내의 한 부서의 참모를 맡고 있는 육사 출신 B대령. 이 사람이 최근 부하 여군무원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여군무원과 노래방에 갔다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조성직 소장, 같은 육사 출신 후배를 이렇게 봐주는 겁니까? 라는 의문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군 출신 C중령이 올 2월경 회식 자리에서 부하 남자 부사관에게 같이 일을 잘해보자라면서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부사관의 신고를 받은 기무부대는 조성직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요. 조성직 사령관은 곧바로 조사본부의 담당관을 불러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이 C중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합니다. 같은 육사 출신은 봐주고 공군에서 넘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짓밟고, 참 기가 막힙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기강회의, 이거 말고도 동아일보 기사에 상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이면서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행정자치부인 중국 국무원이 올 봄에 북한과 접경지대인 압록강변 지안과 두만강변 허룽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것은 1992년 단둥과 훈춘 두 곳 승인 이후 23년 만입니다. 변경경제합작구가 뭐냐고요? 중국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급 개발구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지금껏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중국 관계가 악화, 경색됐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세 인식과는 다르게 북중 경제 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 수혜 관계를 넘어서 상호협력과 연계성 강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음을 뜻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지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수의 홍준표를 향한 대반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내 17명의 시장 군수가 반대하는 광역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원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5대 핵심기구 관계자와 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댄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국회로 무대를 옮겨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경남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지요. 자, 그런데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시가 합쳐서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면적 747제곱킬로미터, 인구 108만 명, 인당 지역 내 총생산 3만 318달러 등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빠져나간다, 독자적인 광역단체를 구성한다, 경상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17명의 시장 군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안상수식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60mm, 호남과 영남 내륙 10에서 4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칼럼 못난 고향사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예산 편성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오직 나라의 발전, 국민의 복리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예산을 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새누리당의 고향사랑 예산은 도가 지나치다. 공과 사,
나라와 지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정당 자격이 없다. 세금은 국민의 돈인데 국회의원과 장관이 자기 돈처럼 생색을 낸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네, 전라도 충청도를 향한 예산이 줄고 TK를 향한 예산이 폭증한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 구국의 영웅 호찌민은 평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비로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 털어놓았다.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로비를 할까봐 걱정해서였다. 일본의 정치인 요시다 시게루는 전쟁이 끝나자 전범으로 체포됐지만 단기간 복역한 다음 정치에 복귀했다. 그는 5차례 총리를 역임하면서 전후 자민당 보수 정치를 이끌었다. 공과가 함께 많은 정치인인데 고향과 국가에 대한 시각 하나는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는 도쿄 부근의 요코스카 출신이었다. 언젠가 요시다에게 동양 사람이 찾아와서 고향 로비를 하자 요시다는 호통을 쳤다. 나는 내 고향의 정치가가 아니고 일본의 정치가다.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새누리당에는 나라 걱정은 않고 애양심만 넘쳐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진정한 애향인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이다. 지역을 위해서 시도의원, 구의원이 얼마든지 있다. 자기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지역 챙기기, 자기 챙기기에 몰두하는 자는 국회의원, 장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죄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데 게다가 국가 예산까지 사적으로 빼돌리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